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입니다. 올해 아파트 값이요,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값 매수도 덩달아서 이제는 줄고 있다라는 이제 정보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중국인들도 이제는 항복을 했다. 손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 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죠. 최근에 송파구에 사시는 중국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송도, 그러니까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를 작년에 한 15억 9,500만 원에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9,500만 원. 그런데 올해 최근에 얼마에 팔았냐면 9억 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7억 원 정도로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인들도 손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아파트 상승 분위기를 한축을 했던 외국인마저도 이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도 계속적으로 하락,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요, 오늘 같이 저랑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꼭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지금 부동산 분위기를 이제는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아파트값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최대 지금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을 조사한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하락폭이 최대폭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랐는데, 근데 저는 이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올랐으면은 이제는 인정을 할 텐데,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는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었죠.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급급 매물, 이제 급매물도 아니에요. 급급 매물도, 이것도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잠실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죠. 여기 고가 아파트, 고점 대비해서 6억에서 7억 원 정도 하락한 실거래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특수거래가 아니었어요. 실제 이제는 실거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하락세 크게 빠지고 있죠. 그 정도로 사실 단기간에 이거보다 더 올랐었죠,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고, 한번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22.54% 올랐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22.51% 올랐었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경기도가 6.56% 하락했고, 인천이 8.2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난해 21년도에. 21년도에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정도 올랐는데 지금 이 정도 빠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는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빠지는 거기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빠졌겠지만 일단은 한 6.56, 인천이 8.16. 그래서 올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진짜 많이 올랐던 송도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인천의 상승률도 무서웠었고, 그 정도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무섭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 만큼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는 포인트를 주는 게,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도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고점이었을 때 이분들이 한 축을 담당했었습니다. 사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폭등했었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아니, 이 돈 주고 이걸 산단 말이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분들도 상당한 많은 폭이 있었습니다. 자, 팩트 체크 해볼까요?
자, 18일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우리가 그 실거래가 봤을 때 부동산원 자료도 많이 보지만 최근에는 이제 법원 등기 정보 광장 자료를 많이 봅니다. 요거는 제가 뉴스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가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원 자료만 보시는데 그렇지 않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는요 등기 정보잖아요. 실제로 뭐예요? 계약을 하고 실제로 등기 안 한 자료도 시중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치가 않아요. 근데 등기 정보 광장은 정확하죠. 왜? 등기를 쳐버린 가격이에요. 등기가 쳤다는 얘기는 아예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한 정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등기 정보 광장 자료도 여러분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등기 친 자료죠.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지난달까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들,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겁니다. 8,945명이래요. 작년에 12,000명이었거든요. 폭등했을 때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는 비중이 좀 줄고 있다는 거죠. 자, 매수자 가운데서도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 가운데서도 중국인 비율이 이젠 줄었던 거죠. 64%로 나왔다고 그래요. 전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샀을 때의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중국인들이 아직도 64% 정도.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샀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쪽에는 그러죠.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중국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많이 샀었죠. 작년에는 66%까지 갔다가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인은 10년째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매년 증가를 했고요. 실제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중국인들의 매수 비중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어떤 건지 몰라요. 중국인들이 집값 고점에 계속 사주니까 고점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중국 분들이 이제 투자를 들어간 건지 그거는 이제는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매년 1만 건을 웃돌았었고요. 2020년에는 부동산 매입 건수가 그게 한 1만 3천 건에 달할 정도로 사실 뭐 그 당시에 폭등했었을 때 2020년, 21년도 폭등했을 때 중국인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외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인들 그 비중이 높은 데 가시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모르시겠지만 피부로 아마 많이 들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매수 비율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요 외국인들은 보유 주택수 산정이라든지 자금 출처 소명에서 내국인들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죠. 이거 정말로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죠. 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다 까라고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근데 외국인한테는 이런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비판이 많이 받았던 게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 이런 교포들 이런 분들은 그냥 대출 받아갖고 계속 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역차별이다 논란이 있었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죠.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상황이 이제 급변했는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자 중국인들의 그 아파트 부동산 투자가 이제 급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송파구에 사는 30대 위모 씨라고 해요. 이분이 작년 7월에 15억 9천만 원의 송도에 있는 아파트, 송도 아트윈 프루지오 이 아파트를 전용 면적 106제곱미터 이거를 이제는 샀었는데 이제 9억 원에 최근에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한 43% 정도, 한 7억 원 정도, 6억 9,500만 원 손절을 한 거죠. 9억 원에 이제 손절한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본다 그러면 한 7억 정도 손해를 본 거죠.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꺾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진짜 그 당시엔 역차별이었죠. 예, 제가 봐도 정말 역차별이었습니다. 규제를 안 했으니까 외국인한테는 별로. 근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국인 지금 규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외국인들 투자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도 매수가 이제 감소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 교포들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머리는 검은데 사실 국적은 외국인이죠. 뭐 이런 그 교포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많이 샀었죠. 그래서 이런 그 미국 국적의 교포들도 국내 부동산 매수가 이제 감소되고 있고요. 한 24% 정도 이제 줄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잖아요. 지금 1,300원대로 이제 내려왔지만은 한때 1,400원 정도 됐었죠. 아무튼 간에 지금 1,300원대도 사실 달러 강세입니다. 그죠? 강달러예요. 그러면 달러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자산을 샀을 때. 특히 이제는 달러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왜? 달러가 워낙 세고 엔저다 보니까 외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그냥 달러 들고 일본 가서 뭐 자산 가치 다 사죠. 아이폰 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만 갖고 있으면 투자 환경 유리하죠. 훨씬 더 같은 돈을 주고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근데 투자는 상당히 줄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 봅니다. 첫 번째, 외국인 부동산 투자 단속이 들어갔습니다. 자, 정부가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일제 점검에 단속을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부동산 사는 거, 그건 뭐 자유경제에서, 말 그대로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안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한마디로 자금을 어떻게 갖고 왔냐가 핵심이에요.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샀으면 떳떳하게 돈을 들고 들어왔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물론 뭐 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랬다는 거죠. 지난달부터요, 정부가요,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공조를 해갖고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행위, 이거를 감시를 본격화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가상화폐를 통한 환칙이었어요. 제가 가장 얘기했던 게 정말 나쁜 겁니다. 왜 이게 나쁜 거냐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환치기를 해요. 환치기를 해서 더 많은 자금을 우리나라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사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 이번 연도 10월 달에 이제 KBS 뉴스에 가서 제가 가상화폐 환치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진짜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들이 외국인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물론 국내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은 가상화폐 환치기를 통해서 외국에서 이제는 코인을 싸게 사서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나라에 지갑으로 보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데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실 가격이 붙죠? 이제 그거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매도한 가격을 가지고 뭘 해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이 막 가치가 뛰어올랐을 때 있죠. 그죠? 이런 분들. 가치가 막 뛰어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살려고 그러면 떳떳하게 돈을 잡고 들어와야 돼서 이제 세금도 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는 이런 불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다 투명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환치기를 통해서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저는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그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입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억나시죠? 야, 이 가격에 아파트를 사? 말도 안 돼. 이 가격에 이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이 점점 올라지는 거야. 이게 누가 사냐 이거를. 비상식적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분 이런 자금이 들어갔을 거라 보여집니다. 왜?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예. 불법 자금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실제 정부가 잡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열받아서 KBS 출연했을 때, 야, 이건 더 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나요? 결국에는 실수요자만 피해받아요. 우리나라 실수요자들만. 왜? 계속 오르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더 오를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고점에. 우리가 주식 투자로 보면 상투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줄 알고 계속 아니, 왜냐면 나는 여기서만 멈추겠지 했는데, 기억하시죠? 뭐 더 오르는 거야 계속 막. 그러니까 이거 더 오르나 보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대출 끌어당겨갖고 말이야. 이걸 사신 거죠. 지금은 완전 폭락하고 있고. 고점에 사신 분들만 피해를 보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던 분위기가 뭐냐? 이런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전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뭐 국내 부동산을 샀던 외국인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가 그랬다는 거죠. 일부가.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잡아내야 됩니다. 불법행위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부가 드디어 나섰어요. 저는 이건 진작 했어야 되고 보여집니다. 재작년에 했었어야지 이런 거. 외국인들 말이야. 어떻게 이 가격에 왜 샀어? 그럼 자금 출처 밝혀야죠. 자금 출처. 아무튼 그 당시에 되게 열받았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 열받네? 실수요자만 이제 피해를 받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민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자, 두 번째,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동성 감소합니다. 당연히 이제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성 감소하면서 유동산으로 떠받쳐왔던 자산 가치들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환칙이 지금 정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법으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을 떠받칠 수 있는 불법적인 자금은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는 뭐 떨어지는 거죠. 분위기 타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는 돈을 아끼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우리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경제 공부 스터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뭐 전문관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서 여러분께 서로 정보를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보조금, 정부 지원금 얘기도 꾸준하게 여러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소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또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 매일매일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은 우리 구독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만 남아 계시고요. 오늘 본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구독자님만 남아 계시냐면 우리 항상 끝나는 인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는 인사. 서로 복을 빌어드리고 항상 이제 자신감 충만함,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씨가 된다고 좋은 얘기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오늘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또한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한 여러분께 더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찾으시고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